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경매 수업은 부산 북구 화명동 대림 쌍용 강변타운 물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8 타경 4841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입니다. 네, 이 물건도 아파트입니다. 대림 쌍용 강변타운 아파트고 전용 면적 18.1평,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평수, 그리고 대지권 84평인데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둘이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같이 일괄해서 매각한다. 소유권을 넘기고 나서 토지와 건물의 어떤 소유권 관계에 있어서 분쟁은 없다. 그래서 깔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유자 이호동, 그리고 채무자 이호동, 채권자는 강남 대부동산 금융주식회사. 채권자를 딱 보면, 이 채권자를 보면 이 소유자 또는 채무자 이들이 어떤 거래를 했고, 이 거래를 통해서 현재 경매에 이른 이 사람의 어떤 재산 상태, 채무 상태가 어떠할 것이다, 얼마나 풍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약간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금리 대출 이자를 받고 운영되는 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얼마나 절박했을까. 그렇다면 이것이 낙찰받은 이후에 이러한 그들 간의 사정이 낙찰자인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경매 진행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6월 27일 경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접수가 되어서 2019년 3월 27일 1차 기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럼 한 9개월? 네, 9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됐네요. 요즘 경매 물건이 많이, 법원에 많이 접수돼서 한 9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3억 100이고, 한 번 유찰돼서 2억 4,080만 원. 3억이라는 금액에서는 매수했을 때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건 사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명동에서는 인기 있는 아파트고, 위치도 좋고, 나름 대접받는, 시장에서 대접받는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지하철도 가깝고, 방향은 남향이네요. 거의 정남향을 보고 있습니다. 물건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층 중에 14층입니다. 14층. 중간 층이네요. 전용 면적 18.12평, 주거용이고, 건물 감정 2억 천, 토지 감정 9천, 도시가스 개별 난방. 인근 지역에 대한 어떤 내용은 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대단지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 경매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 어떠한 접수가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사건 접수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소에서 등기필증 제출,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감정평가서 제출, 교부권자들이 교부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현황 조사했고, 야간 송달을 한번 신청했다. 즉 송달이 잘 안 됐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채권자 변경 신고서 한번 제출했습니다. 지금 강남 대부동산 금융주식회사, 그 회사는 뒤에 채권자가 바뀌면서 들어왔구나, 이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질권자 권리 신고서 제출했고, 우선 배당 동의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바뀌면 우선 배당 동의서까지 이렇게 제출이 됩니다. 교부청구서 제출, 그리고 특별 송달, 공시 송달. 이 사건은 공시 송달로 진행이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소유자가 그 해당 물건지에 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누가 점유하고 있고, 나중에 낙찰받은 이후에 명도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는 두 번째 시간 수업
두 번째 수업 시간에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물건은 두 번째 수업 시간에 확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시송달로 경매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집을 명도하는 일은 누군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명도하는 것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 명도 과정에 시간적인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됐기 때문에 누가 거주하고 있느냐가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임차 내역이 없다. 세입자가 없습니다. 주인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만 전입되어 있다. 소유자 세대만 전입되어 있다. 그런데 공시송달을 했다. 이 말은 고의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아서 공시송달에 이르게 했다. 첫 번째 가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집이 비어져 있다. 소유자와 관련된 다른 소유자의 지인이 거주하고는 있지만 소유자와 세대가 다른 지인이 있지만 소유자와 같은 세대는 여기에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사 과정에 있어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꼭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셔야 되고 관리소에 전화해서 관리비 연체 여부나 납부 여부, 연체했다면 언제부터 연체했는지 그런 것들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점유 또는 점유 일단 이 점유자를 확인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나중에 명도를 할 것이며 그 명도 과정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를 확인해야만 낙찰가에 정확한 낙찰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약간이 뭐 한 500이다. 이 500 차이에 낙찰이 되고 안 되고 다 결정 나버립니다. 따라서 이 점유자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해야만 좀 더 확신에 찬 정확한 입찰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매매 2008년도에 현재의 소유자가 이 집을 매매로 샀습니다. 1억 5,350.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2008년도에보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대출이 많았겠지만 근저당권자가 변경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확정 채권 양도 전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캐피탈 1순위 근저당은 2017년 1월 26일입니다. 아주 캐피탈에서 강남 대부동산 금융 주식회사 뭐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고금리의 어떤 이자를 내야만 하는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채권 상태는 채무 상태는 매우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자, 이 등기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소멸되는 권리는 보면 가압류, 신용보증재단, 사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이제 카드 대금까지 들어왔고요. 모아저축은행, 저축은행 채권도 있습니다. 뭐 이런 상태에서 집을 놔두고 비우고 다른 데로 도주해서 뭐 이제 그쪽에 산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입찰을 준비하는 낙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명도, 즉 명도 대상자를 확인해야만 됩니다. 그 확인해야 되는데 공시송달로 진행된 물건은 좀 더 신경 써서 확인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로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낙찰을 받는다면 등기상에 인수할 것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근저당, 1순위 근저당 이후에 인수되는 권리는 없음. 관리비, 이거 중요하죠. 야,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번 사건만큼 그렇겠죠. 관리비 확인 꼭 하셔야 되고, 연체 금액도 확인하셔야 되고, 납부 내역이 언제까지 있었으며, 현재 상태는, 알아낼 수만 있다면 누가 납부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점유자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명도 굉장히 큰 영향 줄 수 있습니다.
특정 공과금 포함 여부는 관리실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없고 소유자 세대만 전입되어 있다. 그러나 공시송달로 진행된 흔적이 있기 때문에 명도 대상자를 지금 현재는 확정할 수 없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라. 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명도 계획. 자, 일단 한다면 소유자 세대 되겠죠. 권리관계는 소유자이자 채무자입니다. 잔금 납부 1에서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또는 소유자의 지인이 사용하고 있다면 강제집행비는 250, 한 300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이사비용은 250 이하에서 협의해서 명도할 것을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예상 낙찰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이 물건을 얼마에 받고자 하느냐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대부분 남양 세대가 많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남양의 꼭대기층 2억 9천 그리고 9층 2억 8,800 그러니까 중층이 한 2억 8천대 그리고 1층이 3억 500 이 3억 500은 인테리어 그러니까 올 인테리어 인테리어 영향인 것 같습니다. 즉 인테리어가 완전히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2천에서 3천 정도는 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5층이 2억 8천 이거는 이제 뭐 보일러 교체 정도만 된 아주 기본 집이죠. 자,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약간 중저층의 기본 집은 2억 8천이다. 그리고 수립 그리고 7층 2층 저층 2억 8천 약간 수리됐는데 저층은 2억 8천이다. 그리고 9층 2억 9천 3억 2억 8천 그리고 1층은 2억 8천 저층 2억 8천 그리고 고층은 3억 정도 즉 2억 8천에서 약 3억 정도 이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 거래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거래가 되느냐 최근에 와서 거래된 사례입니다. 15층 층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2억 8천입니다. 그리고 11층이 2억 8,500 즉 지금 우리 물건에 해당하는 층은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다. 기본 집이라는 가정하에 2억 8천 정도가 사실 아주 유효한 적절한 호가이며 거래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면 한 3억 정도도 가능은 하다. 예, 그리고 저층은 2억 8천 그 이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2억 7,500에서 2억 8천 사이에서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인근 낙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화명동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낙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을 모아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기존에 요 앞에 화명동 아파트를 분석하면서 당시 해놓은 그 데이터들을 추가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아주 최근 2019년 초에 와서 낙찰된 비슷한 평형대와 가격대 아파트는 사례에 없어서 가장 가까웠던 게 2018년 10월 24일 코오롱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2018년 6월까지 이 사이에 유사한 평수대 아파트들을 조사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5대 1 경우에 따라서 유찰이 많이 되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1대1, 3대1, 11대1, 3대1, 2대1, 7대1 보시면 1대1도 있고 25대1도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경우는 정말 인기 있는 아파트, 즉 인기 있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라면 이 정도의 인원이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는 시장이다. 아파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기 있는 아파트라면 이 정도의 입찰도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라는 거죠. 뭐 시골에 있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부산 안에서도 인기 있는 지역의 아파트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코롱 아파트는 어느 정도 화명동에서 인기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할 수는 있겠죠. 코롱 하늘채, 코롱은 또 여기 있었네요. 이때 11대1 보니까 코롱이 경쟁률이 높습니다. 네, 다른 데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경쟁률을 기록했고 감정가가 이러할 때 거래 가능은 이렇게 했으며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됐고 그것을 시세 대비로 계산해 보니까 이러한 낙찰가율을 기록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가중평균을 구해서 우리 물건에 맞게 조정을 하니 93.43%의
계산이 나오더라. 자, 여기서 하한가 2억 7,500을 적용하니까 2억 5,693만 원. 그리고 이것을 명도 비용과 몇 가지 사항을 보정하니까 2억 6,043만이 됐습니다. 2억 6천이죠. 그리고 상한가를 적용하니까 2억 6,510만 원. 즉 2억 6천에서 2억 6,500. 자, 이 사이에 낙찰가가 기록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취득세는 1.1%. 그러면 최종 비용을 생각해 보면 2억 6,500에 낙찰이 된다면 취득세 291만 5천 원. 그리고 뭐 국민주택 채권 등기 비용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명도 비용은 반드시 250. 경우에 따라서는 한 300 정도 예상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책정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최종 비용은 2억 7천 정도에 정리가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자, 누가 점유자고 명도 과정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조사 과정에 있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낙찰을 받고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반복했던 사회를 위해 행복한 1%의 기부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특히 경매 투자를 통해서 번 돈이라면 조금은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1%만 기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경매하는 것도 훨씬 즐겁고 나머지 99%의 이익을 더 빛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재미로 경매를 더 열심히 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리고 더 많이 기부하고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네. 네, 부족하지만 저의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